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복TV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지방선거 2탄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기초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저희 1편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대선거구제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1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 나눌 때 핵심 쟁점이 현재 중대선거구제 2인에서 4인이 3인에서 5인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 쟁점이 이제 2인 선거구가 없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국회 결정이 남았었는데요. 어떻게 좀 결정이 진행되었는지 우리 사무처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1타 강사 이처장입니다. 1편 때 1타 강사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아직 도전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변동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번에 설명 드릴 때는 지난주 금요일이 고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지난주 금요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나 내용들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고 3인, 4인, 5인 선거구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중대선거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가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야간 타협을 해서 중대선거구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시범 지역을 정해서 시작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전국에 시범 지역들이 설정이 됐습니다. 인천도 1개 시범 지역이 정해졌는데요, 동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1개 지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인천 지역 선거구 획정이 안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중대선거구제가 시범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차 때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법으로 정해지긴 좀 힘들 그렇죠. 거다. 법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네. 90%는 맞고 10%는 또 뭐 중대선거가 도입된 곳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좀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돗자리 하나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법안에 대한 예상,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예상 흐름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마치고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5시 20분에 시작해서 인천시 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끝났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예, 따끈따끈한 획정위원회 결정이 어제 저녁에 이제 인천시의회로 넘어갔고, 인천시의회에서 이제 확정만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법안이 통과된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급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잠정안을 결정을 했고요. 그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기간이 짧았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선거 획정 관련된 논의를 했고, 최종 결정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수요일 날 최종 결정하는 회의를 저녁까지 해서 마치게 됐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결정된 거는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번 법안 논의 취지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담자. 그래서 최대한 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은 4인 선거구로 하자라고 해서 4인 선거구를 3개 이상 이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동구 지역이 예전에는 2인, 2인, 2인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구 지역이 이제 한 지역에서 2명의 구의원으로 뽑게 됐는데, 이거를 합쳐서 3인, 3인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시범 지역이다 보니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1명을 더 구의원을 요청을 하면은 1명을 더 뽑게 됩니다. 그래서 동구가 시범 지역이 됐고, 동구에서는 4인의 구의원과 3인의 구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이제 인천시의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동구로 결정이 됐는데, 이 동구로 결정된 배경도 좀 있어 보여요. 예전에
2010년, 2014년 여기 선거구가 6명을 뽑는데 3인 선거구가 2개였어요. 그리고 2018년에 선거구가 획정위에서 안을 냈을 때도 3인 선거구가 2개로 됐었는데 여기를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2인 선거구 3개로 쪼갰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번에 그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 3인 선거구 2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들이 지역에서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찰나에 이제 여기가 시범지역이 되면서 네, 4인, 네. 3인이 된 건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은 그런 선택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동구 지역을 시범 지역을 했던 거는 예전에 3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개게 했었던 거에 대한 비판을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했었고 시민사회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곳을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만들어서 시범 지역을 정했던 거는 앞으로 기초의회든 지방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번에 한계가 있는 거는 결국에 요번에 시범 사업으로만 되는 거고 나중에 또 4년 후에 다시 또 법을 정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범 지역에서 얼마만큼 어떤 소수 정당,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로 진입할 수 있을 거냐도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거예요. 선거 획정이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3인 선거구나 4인 선거구가 되더라도 한 정당에서 한 명만 출마를 시키면은 다양한 정당이나 풀뿌리 시민 조직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양당제 구도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 보니까 3인 선거구에 후보를 한 정당에서 2명, 3명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4인 선거구에도 마찬가지로 2명, 3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정당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들이 3명이나 4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소수정당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녹색당. 녹색당 등의 정당들은 아무리 3, 4인 선거구가 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획정위에서도 이제 좀 절반의 선거 획정위 논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3, 4인 선거구를 만들더라도 한 정당에 한 명만 출마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다당제가로 가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이번에 최대한 3, 4인 선거구를 많이 만들려고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연동형 비례제를 뽑게 되면 또 이제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네,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아직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지방의회는 그렇게까지는 못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시로 넘겼죠. 네, 그럼 그렇죠. 그 이후에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 시의회 결정이 남았을 텐데요. 시의회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후보들도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니까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차 논의가 있고 이 1차 논의 이후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오늘 녹화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녹화 중인데 금요일날 오전 9시 반에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거 획정위원회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1차 결정을 한 이후에 다음 주 초에 본회의에서 아마 논의해서 최종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사회에서 오늘 의견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시민사회 쪽에서는 선거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안이 지금 최선의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한 거니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의회에 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시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위 안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 쪼갤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돗자리 깔았잖아요. 0%입니다. 0%. 0%. 선거구 획정이 아니 100% 통과될 가능성을 예측을 해보고 만약에 쪼갠다라고 하면은 이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쪼개는 일 없을 것 같고요. 선거 획정위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뭐 절반의 성과 혹은 뭐 한 발 전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그 기초구 선거구 획정으로 계기로 해서 좀 다당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논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소수 정당들이나 다양한 목소들이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3, 4인 선거가 되더라도 이제 양당에서 이제 출마 후보를 다수를 정하기 때문에 다수를 출마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으로 출마한 지역의 정의당과 진보당의 후보가 지금 이제 출마했는데 네. 그 지역 후보들이 당선될 거다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만들었대. 부족한 제도 때문에 다당제 구조로 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권자 봅시다. 네. 그동안은 시민사회와 선거가 획정위원회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시의회의 시간이다. 다당제로 정치개혁을 가는 데 있어서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다당제를 만들 수 있도록 3, 4인 선거구에 출마한 소수정당, 네. 정의당이나 진보당의 후보들한테 얼마나 많은 표를 주느냐에 네. 따라서 정치개혁이 실현되느냐 아니면 또 양당제 구도로 굳어지느냐 네.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출마한 지역에 이제 3, 4인 선거에 출마한 소수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게끔 유권자들이 많은 응원과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선거 결정이 늦어진 만큼 지금 그 후보들도 홍보할 시간이 얼마 안 그렇죠. 남은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 어떤 지역의 후보가 나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선거가 획정된 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다당제 정치개혁의 실현에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